제가 그동안 살았던 나라는 도대체 뭐죠? 그냥 국적을 포기할래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여기 고국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샤오팅입니다. 저는 이번에 큰 충격을 받고 반쯤 정신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이상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깨달음을 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한국 여행을 갔던 것이 이러한 깨달음의 원인이 되죠. 불과 작년 여름이니 1년도 채 되질 않았네요. 저희는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해외 경험이 많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서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가 갔었던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한국은 그나마 가깝고 저렴한 편이라 가는 것이지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 친구의 꿈이 승무원이라서 해외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가끔 만난다고 하는데 전부 중국인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으며 마치 해외가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을 가는 느낌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친구가 가보자고 해서 가는 여행이기도 하고 가면 중국말도 잘 통할 거라는 친구의 호언장담에 흔쾌히 수락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공항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는 직원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었더니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이었고 식당에서도 중국어로 주문을 하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직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다니요. 저는 친구에게 약간의 화를 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국에서는 중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는 나라이지 않냐고. 친구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여행지를 어떻게 다녔었고 한국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친구라고 무조건 믿은 게 바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여행을 다녔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녔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가 갔던 미국과 캐나다는 가족의 지인이 있는 차이나타운에서만 있었던 것이고 일본은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현지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의 수준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의 말만 믿고 한국에 온 제가 바보이죠. 친구는 분명히 중국에서 봤었던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전부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똑똑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만났던 한국인은 한국어를 할 줄 알던 중국의 조선족이었고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모종의 이유로 중국에 살게 된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족은 중국인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국적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안내소를 찾아갔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다행히도 중국어를 잘하시는 안내원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는지와 중국인을 위한 교통편이나 혜택을 물어보았죠. 그분은 살짝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고 교통도 대중교통을 타면 되고 특히 지하철에서는 중국어 안내가 나오기는 하니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에게 번역기 어플을 설치하고 그곳에 말을 하면 한국어로 바꿔져서 나오니 이용해보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어플이 있는 줄도 몰랐고 번역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하다고 모르고 지낸 저희가 잘못된 것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만 지내니 모두가 중국어만으로 의사소통이 될 줄 알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번역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번역기를 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실 것도 마시고 먹을 것도 사 먹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떤 역에 내려서 마시던 음료수병을 생각 없이 바닥에 버렸는데 어느 젊은 남성분이 저희에게 무언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잘 모른다고, 중국인이라고 중국어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자 일단 번역기를 사용해 보았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번역했는데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다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약간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통념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줍는 미화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게 되니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저희는 편해서 좋고 줍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은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저희에게 인상을 쓰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가자 쓰레기를 들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실제로 역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어보는데 한국의 거리에는 그 흔한 담배꽁초 하나 없었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정말 쓰레기 하나하나가 전부 눈에 띌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 너무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차가 없을 때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승용차가 달리다가 저를 스치면서 지나간 거예요. 저는 다행히 넘어지기만 하고 다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방이 차에 부딪혔을 뿐 제 몸에는 차가 닿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한국의 승용차 운전자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직접 자신의 차를 태우고 함께 병원에 가주더라고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너무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진정시켜 주었죠. 사실 이 정도의 사고는 사고도 아닌데 굳이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분명 운전자가 그냥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 스치는 일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토바이로는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저런 검사를 바로 진행시켜주는데 간호사와 의사가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하냐고 하며 대충 보냈을 거예요. 물론 검사 결과 이상은 하나도 없이 나왔고 자동차 운전자는 미안하다면서 현금을 쥐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희는 그 운전자의 도움으로 목적지인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넓은 호수까지 있어서 굉장히 운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중국과 비교해 보았는데 내가 한국에 산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국에서 살면서 일상이라고 여겼던 일들은 한국에서 전부 범죄였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범죄였고 사람을 살짝 치고 가던 길을 가는 것도 뺑소니 범죄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변을 보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고요. 음식점마다 재료의 원산지를 써두어서 공개해둔 점도 굉장히 새로운 점이었죠. 물론 개방된 조리대의 모습도 낯설었고요. 중국에서는 2명이 가면 당연히 2인분이 아니라 4인분은 시켜서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을 하거나 남기는 것이 미덕인데 한국에서는 2명이서 4인분은 너무 많다면서 남기지 말고 일단 먹고 나서 더 시키라는 것도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건 중국이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분명히 돈은 한 그릇 먹을 돈만 가지고 있는데 친구와 들어가서 많이 시켜야 하는 상황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한국은 음식점에서 먼저 양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는 모습이 새로웠죠. 심지어는 중국과 다르게 어디에서나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데까지 설치된 화장실이 많아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중국도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임에도 남자들 바로 옆에서 화장실 이용을 한 기억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떠올린 것은 내가 정말 중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예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여행 왔던 한국은 정말 제게 너무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보다 선진화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중국이 편하다며 하던 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동안 중국에 살며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부 잘못이라 여기고 있고
모두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사는 지역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이 적응을 잘해서 한국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보다 더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한국에서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어요. 친구는 저한테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고, 중국이 훨씬 좋은 나라라고. 한국에 며칠 있어 보더니 왜 제가 바뀌었냐고 말하지만 저는 중국이 익숙해서 편한 것뿐이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분명 한국의 환경과 사람들이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한국이 너무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건 저에게 흐르는 중국인의 피가 있으니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투자이민이라는 것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돈만 주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인데 이 정도야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인들은 한국의 여권으로 비자가 없이도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일 거예요. 중국의 여권보다 한국의 여권이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국적만 취득한다면 분명 외국을 편하게 왕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국적 취득을 위해 투자이민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신청하는 사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이민을 통한 국적 변경이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투자이민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바뀐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한국에서 유럽이나 해외를 비자 없이 자주 왕래하며 글로벌한 삶을 꿈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인프라도 무척 부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한 제가 잘못한 일이겠지만 이미 얻었다고 생각한 한국 국적을 허무하게 놓쳐버린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길거리를 걸어보는데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담배꽁초도 땅에 밟히고 중간중간에 개똥인지 사람의 변인지 모를 것들이 있었고 위통을 벗고 배를 내놓고 다니는 아저씨들과 제 옆으로 스치면서 달리는 오토바이들까지 한국에 비하면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가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한국에 다녀온 이후에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중국의 길거리가 꼴도 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끔찍한 현장 같았습니다. 대중국이 이런 모습이라니,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범죄로 취급되다니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